안녕하세요. 모빈치 한미루 원장입니다. 오늘은 다시 모발이식 시리즈로 돌아왔습니다. 오늘 해볼 얘기는요, 많은 분들께서 요새 이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어디서 보셨는지. 자, 사진을 먼저 보여드릴게요. 예전 TV 프로그램에서 방영했던 자료 사진인데요. 정말 우픈 사진이네요. 이렇게 앞에만 이식모가 뿔처럼 남고 이 뒤에 있는 모발들이 완전히 사라져버린 모습이죠. 환자분들께서 모발이식 수술 후에 부작용으로 우려하시는 케이스인데요. 모발이식을 받고 나면 심은 머리는 안 빠지는데 그 뒷부분이 빠지게 돼서 앞쪽에 심은 모발이 더듬이가 된다더라, 뿔처럼 생길 수 있다더라 등의 질문을 하시죠. 그 질문을 받을 때마다 제가 설명해 드려야 될 게 너무 많다 보니까 오늘 이 영상으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선 이러한 상황이 일반적으로는 거의 만들어지지 않는다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모발이식이 우리나라에서 시행된 지가 20년 가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프로페시아 같은 탈모 방지제도 지금처럼 강하게 권유해드리진 않았었고요. 그런데도 여러분들께서 현재 저런 상태의 모발을 갖고 계신 분 본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지금까지 이 진료 현장에서 10여 년 가까이 있으면서 비슷한 사례를 본 적은 있지만 저렇게까지 극단적인 경우를 본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극히 드물겠지만 이론적으로만 생각하면 이러한 부작용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경우에 대한 해결책도 이미 존재하므로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실제로 저런 부작용을 보기 힘든 이유와 정말 만약 저런 일이 벌어진다고 해도 문제가 될 일은 크게 없다는 것을 이번 영상을 통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 가장 큰 이유는 탈모 방지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탈모 방지제를 계속 드시게 된다는 가정을 한다면 향후 10수년 이상은 거의 방어가 되실 겁니다. 저도 15년째 약을 먹고 있지만 추가 후퇴가 거의 없다고 생각해요. 약만 꾸준히 드신다면 탈모의 진행은 거의 멈출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모빈치 모발이식 센터 기준으로 봤을 때 총 수술 환자분들 중 90% 이상은 탈모 방지제를 문제없이 꾸준히 복용하고들 계시므로 저런 극단적인 케이스와는 거의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나머지 10%, 약을 드시지 못하는 분들의 경우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경우도 물론 크게 문제될 일은 없지만 말이죠. 먼저 M자형 탈모만 갖고 계신 분을 가정해 보겠습니다. M자형 탈모는 그 특성상 어느 정도 파이게 되면 그 이상부터는 상당히 속도가 둔화되거나 아니면 밀리더라도 반질반질 초토화되지 않고요. 모발이 가늘어지면서 약해져 가는 정도입니다. 따라서 M자 이식한 부분의 밀도 점수를 정상 대비 한 80점 정도라고 가정했을 때 이 이식모 뒤에 추가적인 탈모 부분은 30점 정도로 약해진다 하더라도 그 바로 뒤에 정상적인 100점 부위와 이식 부위의 80점 사이에서 샌드위치처럼 끼어서 오랜 기간 티나지 않게 버티실 수 있습니다. 혹은 만약에 10몇 년 후에 그 중간 탈모 영역이 너무 비어 보이게 되면 그 부분만 추가 모발 이식을 하시면 됩니다. 그 양은 매우 소량일 것이고 또한 최소 10몇 년은 지나야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요, 이 M자 사이의 중앙 앞부분, 저희가 센트럴 코어라고 부르는 부위인데요, 상당히 탈모의 저항력이 강한 부위입니다. 따라서 꽤나 오래 살아남아 있게 되죠. 자, 배우 김상호 씨 사진 한번 보시죠. 이렇게 탈모가 심하게 진행돼도 이 앞부분 가운데만 남아있는 분들 꽤 많습니다.
섬처럼요. 따라서 이 심어진 양쪽 M자 부위와 융합을 시켜서 뒤로 넘기는 스타일링을 하게 되면 그 경우는 크게 나빠 보이지 않으실 겁니다. 자, 그 다음으로요. 이 M자 탈모뿐만 아니라 정수리 포함해서 전반적인 탈모가 진행되는 경우를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수리와 중앙 부위 탈모의 경우도 일반적으로는 모발이 가늘어지는 양상으로 탈모가 오게 되므로 십수년 이상은 앞머리와 융합시키면서 오히려 없는 것보다 좋은 모습을 분명 유지할 수 있습니다. 미용적으로 가장 정면에서 보이는 이 앞머리가 가장 중요한 부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극단적인 경우를 생각해서 정말 긴 미래에 이 나머지 부위가 다 바질바질하게 빠져버렸다, 죽어버렸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선 그 긴 기간 동안 이 앞머리로 최대한 스타일링을 하셨다는 거, 그것만으로도 의미가 있으셨겠지만 말이죠. 어쨌든 그 경우의 해답은 이미 모든 부위가 다 반질반질해지신 분이 오셨을 때 저희가 어떤 형태의 이식을 권해드린지를 아신다면 답이 간단하게 나옵니다. 만약 정말 탈모가 전부 진행돼서 배우 김광규님처럼 이렇게 탈모가 오신 분의 경우에도 요새는 대량 이식이 가능하므로 3천모낭, 즉 7천모 가까이 되는 양을 심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보통 이 앞머리 쪽은 최대한 밀도를 올려서 한 3분의 1 정도 복원을 하고요. 뒤쪽으로 갈수록 약간씩 밀도를 떨어뜨려 가게 됩니다. 결국 완전히 반질반질해지신 분들조차 이 앞머리 부분부터 집중적으로 심어 나가게 되는 거죠. 미리 심어놨던 앞부분의 모발들도 역시나 융합시켜 살려나가야 될 부분이었던 겁니다. 조금 미리 심어놨던 것 뿐이죠. 정말 최후의 극단적인 경우로서 마지막으로 매우 드물지만 뒷머리도 약해졌거나 난 대량 이식 할 마음이 없다 라고 하면 그 경우에는 그럼 그냥 이 더듬이 같은 부분을 제모해버리면 되겠죠. 그러나 그걸 제모하게 되기까지 뒷머리의 머리가 하나도 남지 않고 앞부분의 이식모가 오히려 거추장스러워지기까지 최소 수십 년은 걸릴 것으로 봅니다.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이 청춘의 시기에 조금 더 나은 모습으로 스타일링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무시할 수 없는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탈모 유형을 상당히 세분화한 BASP 분류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번 프로페시아 논문 영상에서 간략히 소개해 드렸었죠. 이 표는 남성형 탈모 환자분들을 여러 유형으로 분류해 놓은 것입니다. 앞쪽에 탈모가 생기는 M타입, C타입, U타입 유형 중에 정수리가 탈모가 오지 않는 이 M타입과 C타입은 M자 이식 시 그 자체로 계속 의미가 있거나 아니면 나중에 시간이 흐른 뒤에 이 부족 부분만 조금 보강 수술을 해주면 되는 것이고, 모든 가능한 모발이 완전히 전부 빠져버리는 이 U타입의 경우에는 기존 이식모와 융합하여 앞부분을 밀도감 있게 재구성하고 이 뒷부분은 약간 흩뿌린다는 방식으로 대량 이식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어렵지 않죠? 자,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근다는 얘기가 있죠. 많은 분들이 혹시나 놓치실 수 있는 게 이 젊은 청춘을 조금 더 나은 모습으로 예쁘게 보낼 수 있는 가치, 그리고 머지않은 미래에 조금 더 좋은 치료가 나올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 희망, 이 두 가지를 생각해 보신다면 굳이 저런 극단적 케이스를 너무 두려워하실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물론 판단은 여러분의 몫이지만요. 자, 지금까지 저는 모빈치 한미로 원장이었습니다. 탈모와 모발이식에 대한 질문들은 아래 댓글창에 댓글로 남겨주세요. 한 분 한 분 최대한 빠르게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탈모로 고민 없는 그날까지 모빈치TV는 여러분과 쭉 함께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질문과 더불어 응원의 댓글을 달아주시는 분들, 모빈치TV를 애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더욱더 좋은 정보를 쉽고 재밌게 말씀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안녕.